모두 안녕. 페레로 로셔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크기는 엄청날 거예요. 먼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겉에는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 그런 다음 바삭한 층 초콜릿 페이스트와 헤이즐넛. 알겠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볼까요? 밀크 초콜릿, 많은 설탕, 코코아 가루 2상자, 버터 2상자, 각각 5kg. 이마트에는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계산대로 가요. 영수증은 $190가 나왔어요. 또 주문으로 뻥튀기 한 봉지, 땅콩 10kg, 헤이즐넛 한 봉지를 샀어요. 주문 비용은 $136가 들었네요. 이 커다란 철 솥을 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편의를 위해 패스너를 구부리고 핸들을 제거해야 해요. 솥을 뒤집어 비닐랩으로 감싸주세요. 바삭한 층을 만들기 위해 뻥튀기를 쓸 거예요. 최대한 바삭하게 접착해서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시럽 반 캔을 냄비에 넣어요. 설탕 6kg. 냄비를 렌즈 위에 올려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6도에 도달했네요. 뻥튀기를 붓고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그대로 틀 위에 붓고 솥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캐러멜은 매우 빨리 식고 부서지고 모양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솥을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모든 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아크릴 방구를 주문했어요. 포장을 뜯어서 꺼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완벽해요. 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름 스프레이를 틀 내벽에 뿌려요.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사용해서 뻥튀기 쌀을 붙일 거예요. 그릇에 마시멜로 2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잘 녹았어요. 결과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됐어요. 그 위에 뻥튀기 쌀을 부어요. 모든 것을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점성이 있는 덩어리가 됐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갑에 오일을 뿌려요. 마시멜로를 방구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펴발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내벽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다 됐네요. 다음 단계는 내부의 초콜릿 페이스트예요. 버터 2상자를 꺼내서 두 덩어리를 냄비에 넣어요. 렌즈 위에 올려 녹여요. 다 됐어요. 연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 썼던 연유를 갖고 왔어요. 땅콩과 코코아가 필요해요. 블렌더 보울을 저울 위에 놓아요. 땅콩 300g을 넣어요. 코코아 2테이블스푼, 연유캔 2개를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 200g. 뚜껑을 닫아요. 콤바인에 설치하고 갈아주세요. 모두 균질한 덩어리로 갈아주세요. 이 페이스트의 농도는 누텔라처럼 꽤 촘촘하네요. 주걱을 사용해서 페이스트를 방구로 옮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연유, 버터, 견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틀이 절반도 채 안 채워졌어요. 이 모든 자재를 다시 구매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보죠. 이제 틀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8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페이스트 층이 완성! 다음 층은 너트 자체예요. 거대한 헤이즐넛 반쪽을 만들어야 해요. 이 너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직 헤이즐넛은 날 것이고 향이 전혀 없어요. 향을 내려면 베이킹 시트 2개에 붓고 오븐에 밀어 넣으세요. (20분) 동안 구우면 자체 향이 생길 거예요. 견과류를 하나로 묶기 위해 캐러멜을 요리할 거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옥수수 시럽, 설탕 1봉지, 물, 렌즈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45도에 도달하면 구운 견과류를 꺼내 냄비에 부어요. 카라멜과 잘 섞어주세요.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아요. 끝! 캐러멜이 굳으면 그릇을 벗겨요. 양피지를 찢어주세요. 거대한 너트의 완벽한 절반이네요. 정확히 2개. 초콜릿 페이스트 중앙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페이스트 층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주걱으로 페이스트를 펴주세요. 지금 초콜릿은 매우 부드러워서 틀에서 꺼내면 쉽게 부서질 거예요. 틀들을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서 식으며 굳을 거예요. 초콜릿은 이틀 후에야 완전히 식었어요. 꺼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포장지. 이 금색 포장지를 샀어요. 오리지널처럼 손으로 구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곧게 펴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이런 금색 포장지를 연결해주세요. 총 6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완성! 두 번째 단계, 겉표면을 위해서는 너트를 갈아줘야 돼요. 간단해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요. 다른 그릇에 부어요. 세 번째, 준비 단계. 초콜릿 바를 가져다가 까서 깨트려주세요. 초콜릿으로 그릇 전체를 채워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양이 줄어드네요. 좀 더 녹여요. 끝! 핫초콜릿 한 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쪽 2개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초콜릿 페이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요. 남은 것은 비닐랩으로 테이블을 잘 감싸는 것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냉동시킨 반구를 가져와요. 튀어나온 뻥튀기를 제거해주세요. 틀을 뒤집어요. 반은 됐고 이제 다른 반쪽이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초콜릿 한 층을 발라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자에서 초콜릿을 직접 붓고 주걱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으깬 견과류를 초콜릿 전체에 달라붙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또 초콜릿층을 발라요. 직접 주걱으로 견과류와 섞어 원본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다 됐어요. 완벽해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초콜릿이 굳자마자 비닐랩을 자르고 절반을 보드 위에 뒤집어 놔요. 랩을 벗겨요. 초콜릿 페이스트를 발라서 서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 방구를 위로 올렸어요. 거의 완성이에요. 오리지널 작은 버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포장해보죠. 호일이 아니라 종이라서 그런지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예요. 마침내 4일간의 노력 끝에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페레로 로셔 초콜릿이 완성!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모든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약 $940가 나왔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모두 안녕.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피자가 있지요. 오늘은 3가지의 피자를 요리해서 비교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탈리아 마르게리타부터 시작. 반죽의 경우 밀가루 270g과 통곡물 30g을 반죽 보울에 넣어요. 물에 얼음을 넣어요. 200ml를 만들어야 해요. 얼음물을 보울에 넣어요. 약간의 건조 효모, 소금, 설탕을 쳐주고 반죽해주세요. 그릇에 올리브 오일을 부어요. 반죽이 이미 다 됐네요. 그릇으로 옮겨요. 풍화되지 않도록 랩으로 덮어주세요. 냉장고에 12시간 넣어둘 거예요. 소스를 만들어봐요. 껍질을 벗긴 체리토마토를 열고 절구에 부어요. 절구질을 해주세요. 이제 양파를 작은 큐브로 썰어주세요. 굵은 바지를 잘게 썰고요. 후라이팬을 스토브에 놓고 올리브 오일을 붓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반투명해질 때까지요. 으깬 체리토마토, 레드바질, 말린 오레가노, 갓 갈은 후추, 그리고 물론 소금과 설탕을 쳐줘요. 섞어주세요. 5분간 끓이면 소스가 완성돼요. 토핑으로 토마토를 원형으로 썰어주세요. 오븐을 가능한 한 최대로 예열하고 피자 굽는용 특수 돌판을 넣어주세요. 반죽이 이미 부풀었네요. 테이블에 밀가루를 뿌려요. 반죽 위에도 뿌려주고 손으로 주물러주세요. 너무 부드러워서 밀대도 필요하지 않아요. 돌판이 가열되면 반죽을 올려놔요. 뜨거운 돌판 위에서 피자 도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바로 요리돼요.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세요. 다음은 토마토 슬라이스요.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를 손으로 찢어서 피자 표면에 골고루 얹어줘요.
이제 오븐에 넣어요. 이미 매우 뜨겁기 때문에 5분만 구워주면 완성돼요. 바질을 올려주면은 이탈리안 마르게리타 피자가 완성돼요. 잘라보죠. 먹어볼게요. 맛있는 소스와 도우가 어우러진 정통 이탈리아 피자네요. 10점 만점에 8점. 다음 요리할 피자를 골라봐요. 미국의 스트롬볼리 피자를 만들어보죠. 따뜻한 물에 효모, 설탕, 소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반죽 보울에 밀가루 1kg,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고 효모가 생기자마자 액체를 보울에 부어주세요. 이제 반죽해주세요. 다 됐네요. 랩으로 덮고 따뜻한 곳에 둬요. 토핑으로 프로볼로네 치즈를 사용할 거예요. 까서 조각으로 썰어요. 모짜렐라 치즈도 썰어주세요. 그리고 강판에 파마산 치즈를 갈아주세요. 고기로는 브레사올라와 햄을 사용하고 케이퍼도 필요해요. 이 피자는 소스가 더 간단해요. 토마토 소스, 말린 바질, 말린 마늘, 오레가노, 설탕과 소금, 올리브 오일을 냄비에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소스 완성. 반죽이 부풀어 올랐네요. 반죽 덩어리를 잘 모아요. 테이블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위에 놓고 얇게 펴주세요. 정사각형이 되도록 가장자리를 잘라내주세요. 소스를 바르고 펴주세요. 모짜렐라 치즈, 햄, 프로볼로네 치즈, 브레사올라, 갈은 파마산 치즈, 마지막으로 케이퍼를 뿌려요. 사방 반죽을 안쪽으로 몇 센티미터 구부리고 말아서 롤로 만들어주세요. 베이킹 시트로 옮겨요. 위에 칼집을 내주세요. 계란물에 붓을 담그고 반죽이 황금빛 갈색이 되도록 발라주세요. 그 위에 파마산 치즈를 조금 더 뿌리고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20분이면) 아메리칸 스트롬볼리 피자가 완성. 잘라봐요. 맛있겠네요. 먹어봐요. 맛있는 고기와 3가지 치즈 덕분에 10점 만점에 10점.
마지막 피자는 캐나다의 피자 케이크예요. 반죽을 크게 펴서 4등분해요. 한 조각을 양피지로 옮겨요. 철제 원통을 위에 대고 반죽을 잘라주세요. 고른 원으로 만들어서 굽는 판으로 옮겨요. 이 4개의 원형 반죽을 만들어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구워졌어요. 너무 부풀어서 도마로 납작하게 해줄 거예요. 토핑으로 토마토를 썰어요. 체다 치즈를 갈아주세요. 페퍼로니, 판체타, 살라마 소시지를 토핑해 줄 거예요. 또한 후라이팬에 새송이 버섯을 볶아요. 이렇게 갈색이 될 때까지요. 풍미를 위해 위스키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바비큐 소스를 추가해줘요. 잘 볶아서 코팅해주세요. 바비큐 소스에 코팅된 새송이버섯 완료! 그리고 다른 다양한 토핑들도 준비 완료예요. 피자 소스는 고춧가루를 추가해서 더 매콤하게 만들어야 해요. 타바스코도요. 섞어만 주면 피자 케이크를 쌓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층에 매콤한 토마토 소스를 전체 표면에 펴발라요. 체다 치즈, 판체타, 바베큐 소스로 코팅한 버섯을 뿌려요. 두 번째 층 소스, 치즈, 페퍼로니, 즙을 위한 토마토, 세 번째 층 소스, 치즈, 살라미, 그리고 네 번째 층 다시 소스, 치즈, 토마토, 버섯, 살라미, 두 번째 피자와 같은 반죽을 사용해요. 다소 두껍게 굴려주세요. 포크로 구멍을 뚫어 고르게 부풀도록 해줘요. 이 반죽으로 쌓은 케이크를 덮어주세요. 고르게 해주고 초가분을 잘라주세요. 다 됐어요. 계란물을 바르고 오븐에 넣어주세요. 체다 치즈를 뿌려주고 페퍼로니 소시지를 위에 더 얹어요. (5분만) 더 오븐에 구워줄 거예요. 이렇게 캐나다 피자 케이크가 요리된답니다. 잘라봐요. 와, 굉장해 보여요.